반갑습니다. 점성학 중국가정 오늘은 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데요. 달은 이제 정서적 본능을 상징합니다. 그죠? 달의 역할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동으로 느끼는 감정 상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한 것, 그게 달이라고 보시고요. 달은 정서적인 이 요구는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거고, 달이 위치한 원소, 어, 그, 그 사원소 있죠? 원소는 본능적인 반응, 삶의 에너지의 조율 방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달은요, 불의 별자리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에 있을 때는 달도 굉장히 열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행동을 진행하고 약간 항상 흥분해 있는 상태, 들뜬 상태.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믿음을 자신 있게 표현할 때 정서적으로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에 있는 달, 그러니까 양자리 달 이런 달은요, 파이팅 넘칩니다. 파이팅 넘치고 불의를 참을 수 없다.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불의 원소에 있을 때는 이렇다. 그러면 흙은 어떨까요? 흙. 불은 우리가 양이잖아요, 양. 다 양이에요. 양자리도 양, 사자도 양, 사수도 양인데 음의 별자리에 있는 황소자리도 음이고 처녀자리 음이고 염소자리 다 음이거든요. 흙은 음이에요. 음이고 얘는 양이란 말이죠. 그러면 완전히 좀 다르겠죠. 불의 원소랑은 완전히 달라요. 안정감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 흙의 별자리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예요? 물질적인 것, 안정적인 것. 그죠? 그래서 안정감 있고 꾸준하게 반응을 하고요. 고집스러운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에 많이 물질에 집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할 때 만족하는 거예요. 돈을 만드는 작업을 할 때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공기 사인에 있는 거는 공기는 양입니다. 전부 다. 쌍둥이 천칭 물병인데 지식욕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 아주 얘네들은 이성적이거든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 예측을 하는데 냉정하게 반응한다. 공기들이 되게 쌀쌀맞고 냉정합니다.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정서적으로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를 말로써 표현을 해야 된다. 아니면 지식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이럴 때 만족한다라는 거. 물의 원소, 물은 음이죠. 개자리, 정갈자리, 물고기 자리인데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얘네들은 공감한다 했잖아요. 정서적으로 깊이 반응한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면도 있다.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에는 넵튠을 쓰니까 비현실적이 되겠죠. 비현실적. 그리고 깊은 감정에 몰입하고 공감할 때, 정서적 안정과 만족을 얻는다. 공감할 때, 공감할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안정하다, 안정적으로 느낀다라고 보셔요. 자, 달은 양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즉각적이고 강렬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직선적인 반응을 하죠. 정서적으로는 경쟁심이 강해서 에너지가 빠르게 분출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간 능력을 자신 있게 표현하고요. 도전과 모험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에리지 달은요. 금전적 기회에도 발빠르게 뛰어듭니다. 자율적인 재정 관리를 아주 선호하고요. 충동적 소비도 보이는데 자신의 판단력으로 금전의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 애정은 어떨까요? 굉장히 열정적이겠죠. 직설적이고요. 감정을 아주 꺼리낌 없이 표현합니다. 연애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경쟁적인 태도,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 직업도 마찬가지겠죠. 항도대의 첫 번째 별자리예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있잖아요. 도전적인 것, 그리고 독립적인 업무, 그리고 리더십이 뛰어나겠죠. 그러니까 또 리더십뿐만 아니라 경쟁에서도 굉장히 뛰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리더십 실행력이 뛰어나고 경쟁적인 환경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 에리즈는요, 감정을 숨기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표현해요. 알게 모르게 다 표현하고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표현하고, 좋으면 좋다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써내리지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뒤끝을 남기지 않는다. 자기는 뒤끝이 없다. 근데 상대방은 뒤끝을 남긴다라는 거. 그래서, 문에리즈, 써내리즈 약간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토러스.
문 토러스 되게 침착하죠. 그러니까 문 에리즈 같은 경우에는 문은 음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에리즈 자체가 양이고 불이잖아요. 그리고 카디널이거든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몬토러스는 어떨까요? 음이에요. 얘도 음인데 얘도 음이잖아요. 흑이에요. 얘는 픽스예요. 그러니 침착하다, 느리다, 꾸준하다, 그리고 안정과 평온을 중시하고 고집스럽다. 픽스니까 당연히 고집스럽겠죠. 그리고 감각적 만족, 경제적 안정을 통해서 마음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자산 관리합니다. 보수적인 투자 방식을 따르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 투기 이런 거보다는 보수적인 방법, 어, 적금, 뭐 내지는 뭐 골동품 투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금전을 증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애정은 어떨까요? 애정. 신뢰와 안정감을 중시하죠. 감각적인 접촉, 일상의 공유를 통해서 유대감을 느낀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쉽게 시작이 잘 안 되죠.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간직만 하지 표현할 줄 모른다. 그래서, 진도가 되게 늦게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직업적으로는 호감이 발달되어 있는 예술, 요리, 금융, 부동산 이런 쪽으로 해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는 것, 그런 걸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모나이. 제모나이는 어때요? 양이고, 뮤터풀이고, 공기 원소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빠르고 기민한 행성이다. 정신적 자극과 소통을 통해서 안정을 취한다. 정보 교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변화하고 정신적으로 활발한 흐름, 이걸 유지한다. 금전은 다양한 수입원을 모색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부업 이런 것도 진행한다라고 봐야 되고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적인 투자, 부업에 관심이 많아요. 거의 투잡, 쓰리잡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애정에서도 지적 교류와 활발한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변덕스러워요.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정운에 있어서도 약간 믿지 못하겠다, 신뢰롭지 않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렇게 한다. 연애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직업으로는 언론, 교육, 광고, 작가, 다양하게 소통한다. 소통하는 분야에서 만족을 얻는다라고 보셔요. 자, 계자리, 문캔서. 문캔서 아주 감정적이고 보호 본능이 강합니다.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얻습니다. 금전은요, 안전한 곳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적금이겠죠. 뭐 이런 안전한 투자하고요. 애정운에 있어서는 헌신적이고 보호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깊은 정서적 유대에 큰 가치를 둔다. 정말 헌신적이고 보호하고 양육한다. 사랑도 양육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이게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랑도 양육을 해서 사랑도 질투와 집착이 심합니다. 어떡할 거야. 그냥 계자리는, 그냥 질투, 뭐, 집착,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정운이든 가족관계든 그다음에 인간관계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본인이 약간 헌신적이지 않으면 되는데 너무 헌신적이고 보호를 많이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는 간호, 교육, 상담, 요리, 돌봄 이런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 달 사자 문리오입니다. 문리오. 리오는 어때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불이고 픽스입니다. 따뜻하고 관대하고 열정적이에요. 자신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요. 주목받고 싶다. 인정 욕구. 우리가 계속 나오죠. 사자는 인정 욕구. 캔서는 질투,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헌신, 이런 게 그냥 기본적인 키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리오는
인정받고 싶다. 그리고 삶을 극적으로 표현한다. 드라마틱.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리오들이 연예계, 배우 뭐 이런 거 많다 있죠. 그래서 삶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금전은요, 풍요를 추구하고 관대하고 과감한 소비. 이것도 지름신 강림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애정은 매우 로맨틱하죠. 로맨틱한데 주목받기를 원한다. 여기도 질투심도 강하게 느낀다. 문리오 마찬가지 질투심 강합니다. 그리고 썬리오처럼 인정욕구 여기서도 나오죠. 그래서 주목받기를 원한다라는 거. 직업은 무대, 예술, 리더십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그러니까 뭐 리오들은요, 썬리오들 보통 드러내는 직업 많이 하잖아요. 문리오도 마음은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 자, 문보고. 문보고는 분석적이고 신중하고 세밀하게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분석적이다 못해 완벽주의. 문리오, 특히 완벽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완벽이 있냐고요. 완벽이 없는데. 자기도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분석적이고 비판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천여자리는 다 좋은데 이게 단점이라고. 그러니까 10개 잘해놓고 한 개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천여자리가 아주 좀 막 이렇게 마음이 넓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음.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 몰두합니다. 정신적 만족과 안정감을 얻는 것, 그게 문버고이고요. 금전은 굉장히 꼼꼼하고 신중하게 재정 관리를 해요. 무분별한 지출 안 합니다. 그리고 애정에서도 실용적이고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비판적인 것도 보인다. 애정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그 흑의 요소이기 때문에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진도가. 그래서 상대방이 만일에 불이라면, 공기라면 진도가 나갈 수는 있으나, 이 흑의 기질을 가지고서는, 여간에서 연애가 빨리빨리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직업적으로는 연구, 의료, 교육, 행정, 세밀함,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 거기서 잘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문리브라. 문리브라. 자, 문리브라가 균형, 조화, 그러니까 리브라 자체가 조화, 균형을 중시하고 평화롭다, 평화주의자거든요. 평화주의자. 시끄러운 거 너무 싫어. 그냥 무난무난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어. 이게 문리브라인데요. 공정한 관계와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정서적 만족과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거. 여기는 공정한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조화롭게 가야 된다. 조화. 균형 있게 가야 된다. 근데 너무 조화롭고 균형 있게 가다가 뭐 한다 했어요? 결정장애 옵니다. 결정장애. 문리오도 결정장애 오죠. 그리고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더 좋아지면 어떡하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어서 결정장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리브라가 검 2번이거든요. 검 2번. 타로 카드로. 타로 카드로 검 2번이에요. 검 2번 아시죠? 안대하고, 그 다음에 양손으로 이렇게, 검을 이렇게 교차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리브라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소비를 추구하고 공동체 중심의 투자를 선호한다. 금전은 동업, 파트너, 파트너십에 의한 그 금전운 이런 게 좋다라고 봐지고요. 애정, 화합과 협력을 중시합니다. 관계에서 갈등을 피해서 조율합니다. 어, 너무나 균형과 갈등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이성적으로 한다니까요. 사랑을 이성적으로 하니까 상대편 어떻겠어요? 상대편. 답답하죠. 저게 왜 나를 만나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문리브라.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외교나 예술이나 법률 분야,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직업, 거기서 돋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 스콜피오.
문 스콜피오 마찬가지예요. 강렬해요. 은밀합니다. 비밀주의입니다. 뭐 본질에 집중하면서 반응하죠. 그러니까 약간 비밀을 나타내는 비밀주의자. 그래서 심오한 신뢰와 변형을 경험할 때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변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변화와 변혁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얻는다라는 거. 금전은 전략적이고 신중한 투자로 재산을 지킵니다. 투철한 충성심, 깊은 유대감, 뭐 소유욕, 이거는 연애운인데요. 여기 마찬가지로 소유욕, 질투 이런 거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전운에 있어서도 신중한 투자로 재산을 지킨다라고 보시고요. 직업적으로는 심리학, 금융, 조사, 치유 분야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그거 있죠. 프로파일러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장의사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 세지테리어스. 문이라고 하지만 문은 여기는 종교, 교육, 철학의 별이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낙관주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좋은 말이라서 낙천적. 부정으로 가면 어때요? 이중적.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중적인데다가 책임감 없음. 이렇게 돼요. 자, 얘는 양이죠. 불이에요. 위터불이에요. 그러면 얘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로 보내줘야 되는데 나는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아.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간 이중적인 거 책임감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유로운 탐색, 철학적 진리를 찾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식, 공부 뭐 이런 거 계속 해야 되겠죠. 금전운은 경험과 모험에 투자해서 자유로운 금전 관리를 한다. 금전운이 여기는 이제 목성이 자기 행성이잖아요. 그러니 아마 금전에 대한 확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금전운 좋다라고 봐지고요. 애정운도 마찬가지. 자유와 지성 교감을 중시하는 연애를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 마찬가지. 근데 애정운에 있어서도 이중적 책임감 없음 이렇게도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고요. 직업에 있어서는 교육, 여행, 철학 이렇게 확장적인 분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캐프. 문캐프는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불굴의 의지로 야망, 성취, 달성. 그러니까 사회적 하우스인 10번 하우스를 담당하고 있어서 굉장히 일에 열심히 할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게 반응한다. 그래서 안전과 장기적인 안정을 목표로 하는 금전운, 애정운도 굉장히 신중하고 성실합니다. 안정적인 관계를 선호하죠. 갑자기 변화하는 환경 참을 수 없습니다. 직업적으로는 경영, 금융, 행정, 목표 지향적인 분야에 능하다. 계획적으로 움직이죠. 계획적이고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 목표를 따라서 목표 지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 어케리어스. 독립적이고 혁신적이다. 약간 독립 혁신은 이제 이 물병자리의 기본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회적 이상과 개인적 자유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정서적으로 균형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금전운은 사회 공동체를 위한 투자, 독특한 재정 방식을 선호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뭐든지 독립성을 가지고 있죠. 연애, 애정에서도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뭐든지 빨리 한다,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애정도 자유롭고 지적인 동반자를 원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애정운에 있어서도 이 약간 물병자리가 공기잖아요. 공기에다가 양에다가 그 다음에 픽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진행한다라고 보시고요. 직업으로는 IT, 연구, 예술, 창의적, 미래지향적인 분야 이런 데 적합합니다. 자, 물고기 자리. 직관적이죠. 민감하죠. 현실 도피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물고기 자리 자체가 음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고, 그 다음에는 뉴토플. 자, 이 물고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도피, 현실 도피. 많아요, 현실 도피. 그러니까 약간, 문이 들어와서 이런 게 좀 더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전을 봤을 때는 영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 관리는 직관에 따라온다. 이게 데이터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니까 손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애정도 이상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정운도 있잖아요. 약간, 우리가 봤을 때 현실성 없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예술, 치유, 상담, 명성과 같은 직무를 할 때 만족한다. 되게 좋은 포지션이죠. 예술, 치유, 상담, 명성. 네. 그래서 의외로 달 물고기 자리들이요. 초기 발달돼 있어요. 초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느낌, 감 이런 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 파이시스 더 하겠죠. 선 파이시스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런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예술, 치유, 상담, 영성, 이런 직업 가지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달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거든요. 달은 내면이에요. 그러니까는, 선은 낮에 해서 일을 하고, 문은 밤에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루미너리 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달은, 음, 우리가 봤을 때 처음에는 초승달에서 뭐 반달, 거기에서 보름, 거기에서 또 줄어들어서 반달, 거기에서 없어짐, 금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형태로만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달은 여덟 개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달은, 주기가 28일이잖아요. 주기가 28일인데, 한 사인에 2.5일을 머문다. 2.5일을 머물고,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긴 합니다. 그런데 달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 초승달, 뉴문에서 반달로 가죠. 반달에서 보름으로 갑니다. 보름에서 또다시 반달이 되고, 금음이 되고,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달의 상태는요, 8가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을 사실은 조금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뉴문, 그 다음에 뉴문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크레센트 문, 크레센트, 그 다음에 퍼스트 컬러 지버스 단계고요. 풀문, 그 다음에 여기는 디스미네이팅, 서더 컬러가 있고 발사믹 이렇게 8가지의 그런 형태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형태가 변할 때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문 에리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문 에리즈 중에서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지 문 에리즈가 지버스 단계에 들어가는지 디스미네이팅 단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도 성격이 많이 달라지고요. 또 기본적인 문 에리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겠지만 내가 하는 형태가 바뀌어요. 형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는 직장의 문제, 뭐, 그 다음에 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애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내가 요 상태를 알게 되면 더 자세히 리딩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요 뉴문, 크레센트, 뭐, 퍼스커러, 이렇게 만드는 이것도 우리가 8주 정도는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개의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사인에 2.5일을 머문다라는 건,
자, 우리가 12개의 사인이 있잖아요. 에리즈, 도러스, 제모나이, 캔서, 리오, 버고, 리브라, 그 다음에 스콜피오, 세지테리어스, 캐프리컨, 어케리어스, 파이시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게 한 달이 28일인데 28 나누기 12사인을 하면 2.5가 나오거든요. 그럼 한 사인에 2.5일을 머무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리즈에 2.5일 머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토러스에서 2.5일, 5일 걸리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12사인은 한 사인에 2.5일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타로 카드 질문 타로 카드 질문할 때 같은 질문 똑같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달의 기운이 바뀔 때 질문을 똑같이 해도 답을 다르게 줄 수 있죠. 근데 만일에 달의 기운이 똑같은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똑같이 오늘도 에리즈, 문 에리즈, 내일도 문 에리즈일 때 똑같은 질문을 하면 비슷한 카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로 질문은 3일 뒤에 다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은 생각보다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점성학 차트를 달이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달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 달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를 알고 그다음에 그 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각자의 달이 간단한 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다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성으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뉴문, 크레센트, 퍼스트 컬러 이것도 각각 있잖아요. 그 뭐지? 의미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 에리지에서 내가 풀문에 있다 이러면 나의 성격 형성 그리고 나의 직업 이런 게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성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